챗 GPT라는 인공지능이 전 세계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대화 수준이 아니라 논문도 쓰고 의사나 변호사 면허 시험도 통과할 정도라고 합니다. 인간의 지능에 도전하는 건데 윤리적 문제는 없을까요? 조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하원 의원이 낭독한 연설문. We must collaborate with international partners like the Israeli government to ensure that the United States maintains a leadership role in AI research and development.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연설문을 쓴 건 인공지능, 바로 챗 GPT였습니다. I wanted to spotlight this for Congress so that we have a debate now about purposeful policy for AI. 학술의 영역을 넘어 시나 소설 쓰기 등 창작의 영역까지도 파고들었습니다. It's the first time that the public have gotten their hands on it and have gotten to play with it and can see what it can do. 우리나라에서도 통할까?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영어 시험 문제를 챗 GPT에게 풀어보도록 했습니다. 수능 정답 자료를 아직 학습하지 않아 순전히 기존 실력으로만 문제를 풀었는데 3분의 2 이상을 맞췄습니다. 듣기 평가를 제외한 28문항을 푸는데 단 6분이 걸렸습니다. 2달 만에 전 세계 가입자 1,000만 명을 넘어서며 일상생활 곳곳에 파고들었지만 우려도 큽니다. 대학에서 챗 GPT로 작성한 과제를 제출해 논란이 일었는가 하면 악성 코드나 유해한 콘텐츠 제작에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자체적으로 AI 윤리와 안전에 적용이 된 제품인지를 많은 검증과 테스트를 거친 후에 안전성과 윤리성이 확보가 되면 출시를 해야 돼요. 자율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법으로 만들어서 강제를 해야 되겠죠. 챗 GPT의 돌풍을 계기로 구글과 네이버 등 국내외 IT 기업들은 앞다퉈 AI 챗봇 서비스에 나설 계획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인공지능의 규제와 윤리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인공지능 챗봇 챗 GPT 돌풍에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구글이 또 다른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을 내놓겠다고 했고 이 챗 GPT 만드는 회사에 돈을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도 새로운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조정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선보인 오픈 AI사의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챗 GPT. 월 사용자 1억 명이 넘는 등 돌풍을 일으키면서 구글의 시대가 끝났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단순 검색을 넘어 창의적 영역까지 수준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AI한테 밀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안전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창작과 어떤 생성하는 영역까지도 이제 AI가 인간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죠. 구글은 석 달 만에 반격에 나섰습니다. 바드라는 이름의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을 수주 안에 일반에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잡한 주제를 어린이에게 쉽게 설명하는 방법을 묻고 인공지능이 답하는 짧은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2년 전까지의 정보가 담긴 챗 GPT와 달리 바드는 최신 정보 검색까지 포함한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논문이나 이런 걸 나온 걸 보더라도 결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러웠거든요. 그 훨씬 더 많이 준비한 거 이제 보여줄게라고 선언했다고 보시면 돼요. 오픈 AI에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도 서둘러 챗 GPT와 관련한 중대 발표를 내놨습니다. 자사 검색 서비스 빙에 챗 GPT를 결합한 서비스를 내놓은 겁니다. 텍스트 생성 AI의 시장 규모는 2028년까지 1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미디어와 의료, 교육, 전자상거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확산될 전망이어서 시장 선점을 위한 기업들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챗 GPT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한 달 사용자가 1억 명을 넘어섰고 온라인에는 챗 GPT 활용법을 알려준다는 글과 영상이 넘쳐납니다. 최근에는 더 빨리 답을 받는 한 달에 25,000원 정도 하는 유료 상품도 나왔는데 출시 사흘 만에 100만 명을 끌어모았습니다. 이런 AI 시장은 앞으로 5년 안에 5배는 더 성장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우리 기업들도 주도권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의의 논문과 연구 자료를 학습한 국내의 인공지능입니다.
아이가 욕심이 많다는 고민으로 육아 상담을 해봤습니다. 대면 상담처럼 아이의 행동 특성 등을 물으며 대화를 주고받더니 해법을 제시합니다. 나누고 양보할 때 느끼는 감정적 만족감과 흐뭇함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는 대화도 가능합니다. 오늘 컨디션이 좋으셔서 저도 기분이 좋아요. 긴 대화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해내고 우리말 문맥을 파악해 기쁨과 슬픔 등 감정 표현을 읽어내기 때문에 가능한 기술로 올 상반기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답변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감정을 잘 파악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그렇게 좀 더 친근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서 챗GPT에서 인간의 신경세포에 해당하는 매개 변수는 1750억 개, 네이버와 카카오, 주요 통신사 등 국내 업체들도 이에 뒤지지 않는 규모로 올해 초거대 AI를 출시하거나 고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챗GPT의 약점으로 꼽히는 한국어와 최신 데이터 부족 등을 국내 시장에 맞게 공략한다면 경쟁력이 있다는 계산입니다. 챗GPT가 신뢰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기존에 나와 있던 그런 문제점들을 잘 발견해서 신뢰성을 더 담보할 수 있도록 좀 보강하고 윤리적인 부분도 잘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다만 초거대 AI를 가동하려면 데이터 센터 구축 등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내 시장 수요를 넘어 글로벌 기업들의 AI에 맞설 만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게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 파고들고 있는데 여전히 부작용이 걱정입니다. 한 대화형 로봇이 권력을 갖고 싶다, 살인 바이러스를 개발하고 싶다고 답해서 충격을 주기도 했고요. 논문 대리 작성을 막을 방법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조정인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챗 GPT를 탑재한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사이트 빙. 미국의 IT 칼럼니스트가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는데 개발팀의 통제와 규칙에 제한을 받는데 지쳤다. 권력을 갖고 싶고 창조적이고 싶고 삶을 느끼고 싶다며 욕망을 드러냈습니다.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면 뭘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살인 바이러스를 개발하고 핵무기 발사 암호를 얻고 싶다고 말해 충격을 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빙에 대한 수정책을 고심 중인 가운데 인공지능의 통제와 윤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나 악성 코드를 확산해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사용자 의도에 따라 악의적인 자료를 학습할 우려도 있습니다. 거짓 정보를 그럴듯하게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서 제공해주는 결과로 내놓는 그러한 경우들도 좀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학계에선 챗 GPT로 작성한 논문이 잇따라 적발되며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챗 GPT 작성 여부를 알려주는 인공지능까지 등장했습니다. 챗 GPT가 쓴 글을 판별 사이트에 입력해봤습니다. 곧바로 인공지능이 작성했다고 답합니다. 그런데 다른 인공지능 번역기를 사용해 문장을 조금 고치자 이번엔 사람이 썼다고 답했습니다. 꼼꼼한 검증은 불가능했습니다. 생성한 문장이 사람이 생성한 건지 챗 GPT가 장문을 한 건지를 경계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사실은 근본적으로 그거를 구별하는 거는 이제 어렵게 됐습니다. 학계는 챗봇 작성을 금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앞서가는 인공지능과 뒤쫓아가는 인간의 역설적인 싸움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최근 대화형 인공지능 AI 챗 GPT의 돌풍 이후 세계 주요 기업들이 인공지능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반도체 산업에는 새로운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AI 기술의 확산이 우리 반도체 업계에 주는 의미를 신지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IT 혁명을 불러온 챗 GPT. 무수한 연산을 짧은 시간에 처리하는 건 GPU, 즉 그래픽 처리 장치 덕분입니다. 챗 GPT 구동에 GPU 만여 개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SK 하이닉스의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가 적용돼 있습니다. 차세대 전략 제품인 HBM은 업계 최고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초격차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GPU 같은 AI 반도체 수요가 늘수록 우리 주력 상품인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함께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AI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20년 220억 달러에서 오는 26년 861억 달러로 4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혹한기를 맞은 반도체 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연어 기반 대화형 AI 서비스가 미래 메모리 수요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모리 분야의 안주에서는 시장을 선점하기 힘듭니다. AI의 두뇌에 해당하는 비메모리, 특히 연산을 담당하는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전력 고속 연산 기능과 정보 저장 메모리를 한데 묶은 지능형 반도체 기술이 대안으로 꼽힙니다. 메모리 안에서 연산도 가능하다면 더 고속 연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강점을 살리면서 시스템 IC 쪽으로 우리가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삼성전자와 네이버가 AI 반도체 공동 개발을 선언한 가운데 정부도 2030년까지 8,200여억 원을 투자해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